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네요. 그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우리 어디 배우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게요. 자, 관리 계획에서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있어 가지고 그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에 위해서 관리를 요청 고시하면 도시공객 시설이죠. 도시공객 시설 파트에서 일반론, 광역시설 공동구 저번 주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매초원권 첫째 시간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게 뭘 배웠습니까? 시설 사업을 배웠죠.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만들고, 인가 받고, 고시하고 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만든다. 1단계, 2단계로 나눈다. 연차별 계획이다.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만든다. 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비행청도 할 수가 있다. 비행청이 되려고 그러면 지정받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민간이 되려고 그러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다.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완료됐냐면,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게 시설사업에서 뭐를 따로 뺐냐면요. 시행자 보호조치에서 수용을 따로 떼가지고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수용의 원리, 그 다음에 공시법 준용, 몇 프로? 그렇죠. 98%. 특례, 2%. 잘한다. 자, 그걸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다 배웠냐면, 야를 다 배웠어요, 야를. 야를 다 배웠어요. 개발사업 차례거든요.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죠. 어디서 배웁니까? 도시개발법. 이거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죠. 어디서 배운다? 정비법. 혁신구역 배웠죠. 복합용도구역 배웠죠. 입체복합구역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밖에 안 남아있어요? 요거만 배우죠. 요거 배우죠. 요거 배우면 이제 마지막 이용규율에서 개발 행위 허가 배우면 다음 주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간다? 개발사업. 끝나고 나면 주택법, 건축법, 이런 순서로 하면 공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흐름을 천천히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논점을 배웠는지를 자꾸 떠올리면 돼요. 지정, 수립, 승인. 지정되어 있으니까 수립, 승인. 구체적이니까 입안 결정고시. 21개 용도지역, 19개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죠? 그 다음에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기반시설, 일반론, 공동구, 광역시설, 매수청구권, 시설사업. 이런 식으로 각 파트에서 어떤 논점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를 큰 틀을 봐야 돼. 큰 숲을 봐야 돼. 큰 숲을. 그러고 나서 조금씩 숲의 범위를 좁혀오면서 나무를 보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법 전체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인데, 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글자를 한번 잘라볼게요. 어디서 자를까요, 글자를? 여섯 음절이 있거든요. 그 글자를 한번 잘라봅시다. 어디서 한번 잘라볼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재수 듣는 분들만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안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할 때 이 제도가 뭔지를 한번 곱씹어 봐라는 이야기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라고? 다 잘랐나? 하긴 뭐 더 이상 자를 게 없네요. 난도질을 했네. 1분에서 잘라야 돼요? 2분에 잘라야 돼요? 이게 뭐 자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자르는 게 맞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어디에 자르는 게 맞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죠.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 참석하셔야 돼. 자,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반대도 돼야 안 돼.
돼요. 근데 참여해야 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왜냐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국민들 각자가 표로 준 거고, 아까 막 위임을 배웠거든요. 위임. 민주주의는 위임 구조예요. 위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한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수임자는 어느 범위 안에서 일을 하면 되냐면 수권받은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재위임을 하든지 위임한 것을 철회하든지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죠? 내가 바빠 안 바빠? 내가 바빠가지고 위임을 해준 거라니까. 원래 지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요. 지 거 아니야. 우리 거야. 그 위임을 해줬다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회사 대표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회계 파트는 회계 파트에다가 홍보는 마케팅 팀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해줘 안 해줘? 해주잖아. 근데 그아가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는지 일을 안 해. 월급은 받는데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거 아이가?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르잖아.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 그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알바가 일을 안 해. 알바가 일을 안 해. 시간당 15,000원을 받아가는데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은. 그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 그러니까 위임을 해줬는데 이만큼 위임해줬거든요. 근데 일을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효율성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이 2시간 할 거 1시간 만에 끝내고 오라는 거야. 그럼 월급을 더 주고 걔를 계속 고용하려고 하겠지 뭐. 근데 위임을 해줬더니만 개판을 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잘라라고 했는데 그걸 자르는 게 아니고 글자를 자르는 거야. 예, 글자를 자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잘라야 되냐면 2번에 잘라야 돼요. 2번에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무슨 계획? 지금 무슨 계획을 배우고 있죠? 관리 계획이죠. 무슨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냐면요. 지역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구역 단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단위로 만든다? 지구 단위로 만들어요. 지구란 말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뭐 하면서 배웠어요? 용도 지구 하면서 배웠어요. 지구가 뭐예요? 지역이 관할의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지구는 얼마를 대상으로 했나요? 일부죠. 그래서 일부 단위로 만드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라고 부릅니다. 일부. 어디의 일부? 그렇지. 관할의 일부죠. 왜? 지구 단위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관할에서 만들거든요. 관할의 얼마? 일부. 지구기 때문에 일부예요. 일부. 단위로 만드는 계획인데 왜 만드는데 라고 하니까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때문에 어려워요. 목적을 왜 만드는데니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의 목적입니다. 목적. 관할 어디에서? 일부. 자, 볼게요.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지구 단위 계획 1안 그냥 보세요, 같이. 1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에서? 일부. 이게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5번 나왔습니다. 일부. 다 5번 나왔다. 5번 시험에서. 5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전부 또는 일부. 아니다. 뭐? 일부. 외워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까? 뭐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다, 아이가. 지역 단위가 아니랬잖아. 지구 단위라 했잖아. 지구를 배웠잖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할 때 배웠잖아. 외운다니까. 일부. 시험장 가서 전부, 이러고 한 방에 틀어보고는. 모르거든. 개념을 잡으면 되는데, 개념을 안 잡고 그냥 암기 의존한다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지구라는 말이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하면서 개념을 내 잡아줬잖아. 지구가 뭔데?
일부, 지역보다 좁아지는 일부라고 범위를 잡았잖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냥 일부. 그러니까 일부란 말이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일부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일부 1000번을 외우고 가야 되나? 1000번을 외우면 뭐하러 가가지고 한 방에 털어먹는데, 그죠? 전부 얘가 털어먹고 나오는데, 그냥. 그럼 공부한 게 1000번을 외운 일부가 외운 거가, 안 외운 거가, 안 외우는 게 더 낫다, 오히려. 그래서 헷갈린단다. 어디 가니까 일부, 어디 가니까 전부. 네가 헷갈린다, 그래서 일부, 당연한 거죠. 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라니까 나오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만드는 뭘 말한다?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지구단위 관리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죠. 목적이죠, 목적. 1, 2, 3, 4가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래서 지구단위 뭐하는지를 지금 정리할 거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25년에 합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합격을 하실 건데 합격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떼는 서류가 중개할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하고 등기부를 제일 많이 떼볼 거예요. 중개가 될 때마다 성사될 때마다 그 두 개는 무조건 떼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면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그 안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럼 지구 단위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있는 법 조문에서 이야기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이걸 외우는 건 필요 없어요. 지구 단위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아가 뭐 하는 거다라는 공간이 나와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 첫날 만날 외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이라고 하는 일종 전용이라는 글자가 내 눈에 보이는 순간에 동네가 탁 떠올라빼야 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그죠? 저층 편리한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바보야, 그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동네가 나와야 돼. 계획관리지역 책에 있는 거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글자가 내 눈에 들어오면 계획관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동네 특성이 딱 들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야지 공간이 잡히면 공부는 되게 쉬워져요. 근데 그 공간이 글자로 남잖아. 지구 단위도 마찬가지로 글자로 남잖아. 그러면 진짜 괴로운 게 공법 중에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항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냐면 그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동네의 특성, 그 공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 가지고 장난을 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글자를 쓰면서 이게 뭐 하는 말인지를 곱씹어 봅시다라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도시혁신구역이다, 공간재구조계획이다, 복합용도구역이다 하는 등등의 글자를 쭉 써놔놓고 우리가 진짜 1분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안에 그대로 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구단위 계획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쓰고 보면, 그죠? 지구 단위 계획 이래 읽지 말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관리 계획이다. 이래 읽으면 얼마나 부드럽노? 지역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단위로?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관할 어디에서? 일부에서. 뭐 때문에 만드는데니까 토지용의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만듭니다. 저게 목적이거든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목적이 4개인데 한번 봐봐요. 목적. 근데 이 말이 어렵죠. 토지용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법. 이 말이 어렵자고. 이 말이.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저는 지구 다니기를 갖다가 10,000번은 넘게 봤겠죠. 10,000번이 뭡니까? 몇만 번 본 것 같은데. 토지용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법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자백하는데 솔직히 나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전공자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걸 한 20,000번은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구 다니기 이렇대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동네가 어딘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게 떠오르냐고, 이게. 난 10,000번을 읽어도 난 뭔 말인지 안 나와.
표정이, 야, 네가 안 들어오면 나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는 표정인데. 걱정하지 마. 니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하는 이야기야. 내가 떠오르겠어, 안 떠오르겠어? 안 떠오르지, 당연히. 그래서, 자, 저도,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도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내가 이 지구다리 보고 내가 기절했다니까요.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야들이 무슨 개념을 잡아라고 하니까 개념이 아니고 무슨, 뭐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물 지도를 갖다가. 미로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도저히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만 모르는지 알고 물어봤어요. 니는 알겠나? 이러니까 지도 모르겠대. 왜 이래 썼는데? 라고 하니까 이래 쓸 수밖에 없었어. 왜? 우리나라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원래 우리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는 도시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가져왔잖아. 그럼 뭐 했겠어? 수입했겠지. 뺏기는 게 아니고 수입. 수입. 어디서? 미국에서 가져왔을까? 유럽에서 가져왔을까? 유럽이죠. 세계에서 도시계획이 제일 잘 된 데가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여러분 유럽 가보셨겠지만은 유럽은 200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된 곳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로마에 가보면. 그 유럽은 어디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되냐면요. 광장에 뭐가 있냐면 성당이 있어요. 그 주변으로 시장이 있고 주거지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을 짜버렸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가 그대로 있어, 아직까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유럽은 몇 천 년 전부터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거든. 엄청 좋거든, 이게. 이걸 수입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해석을 한 거야. 독일에 있는 원서를 가져와가지고 도시계획이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지는 알겠네. 지는 전공자니까 알겠네. 예. 그걸 해석을 해가 재창조를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대로 쓴 거야, 이걸.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목 한번 들어봐봐요.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면요.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잖아. 그럼 기능은 정지인데요. 아이가?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고 기능이 정지되면요. 미관도 좋아져요.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고 기능 정지되고 미관이 좋아지면 삶의 질은 더 좋아져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번 너는 아무리 봐도 같은 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봐. 저는 처음에 할 때, 강의하기 전에 처음에 할 때, 요걸 놔두고요. 1시간 넘게 봤어요. 요 딱 세 줄을. 뭔가,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1시간 딱 1분 지나고 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야들이 이걸 현학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 아이가? 말로 해라, 빨리. 그죠? 다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뭐 해보자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뭐 하자? 잘해보자, 이 말입니다. 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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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에 주로 적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로 부르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토지 얼마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뭐한대요? 합리화.
그럼 토지용을 합리화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네? 합리화가 돼 있네, 안 돼 있네? 어? 아이, 토지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다, 안 하나? 그럼 그전에는 합리화가 안 돼 있겠네? 안 돼 있겠네. 기능은 별로 안 좋겠네. 미관도, 별로겠네. 생활환경도, 별로겠네. 근데 뭘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달성해보자.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하자? 좀 더 이쁘게 개발해보자라고 들어온 겁니다. 이쁘게. 그게 뭐냐면 어딘가가 봐봐요. 상업지역이라는 어딘가가 용도지역이 지정돼요. 용도지역이 용도지구도 지정되고요. 용도구역도 지정됩니다. 근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맞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각종 규제를 통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봐. 어디를 중심상업지구로 지정한다니까? 그럼 중심상업지역에 맞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통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해 안 해? 기능정지를 시켜 안 시켜? 시키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실학지구 등등으로 그죠? 기능을 정지시키잖아. 그죠? 미관계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안 해? 해. 이거로 충분해 안 충분해? 에? 충분해 안 충분해? 안 충분한 거야. 그거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돌아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가 돌아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하자? 새로운 혁신, 변화를 이끌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개발할 때 거기를 좀 더 마하게 이쁘게 개발하게 지정하는 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관내에서 여기 앉아있는 곳.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생각하면 돼요. 그 동네가 지금은 나름대로 토지용이 합리화돼 있어, 안 돼 있어?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최대한 합리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기능정진이나 미관 개선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 들어오는 게 뭐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자? 좀 더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주로 새로운 개발이 많은 곳에 들어온다? 꿈틀대는 곳에 들어와요. 개발이 멈춰있는 곳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죠? 개발이 멈춰있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요 주변 지역을 만약에 재개발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토지용 합리화, 기능정지, 미관 개선이 필요해. 그때 들어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하자?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죠? 뭐에 들어온다? 새로운 개발이 많은 곳, 멈춰있는 곳이 아니고 물 밑듯이 막, 이러면, 물 밑듯이 막 밀려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들어오는 게 뭐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틀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틀이. 개발이 많은 곳. 개발이 멈춰 있는 곳은 안 됩니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한다. 자, 들어봐요. 자연환경, 배웠잖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죠. 개발 제한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까?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때는 맞는 말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뭐 되니까? 해제가 되니까 뭐가 되네?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개발하자는 이야기지.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상업지역. 이게 상업지역. 그죠? 맞죠? 저 서울에 여러분들 강남에 삼성동 있죠? 코엑스 있는데. 거기도 상업지역이거든요. 삼성동, 코엑스.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상업지역이고. 똑같은 상업지역이잖아. 그죠? 근데 어디가 뽑나요? 그죠? 그걸
공법적으로 표현할게요. 그걸 그냥 우리가 볼 때 폼나네 이래 얘기하는데 그걸 공법적으로 표현하면 삼성동이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잘 돼 있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좀 이해됩니까? 자, 다르게 해볼게요. 신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1기 신도시가 분당, 평촌, 중동, 그 다음에 삼본, 그 다음에 일산 이렇게 5개가 있단 말입니다. 5개. 자, 그러면 분당하고 평촌 중에서 둘 다 신도시 아닙니까? 그죠? 어디가 좀 폼나요? 분당이 좀 폼납니까? 그걸 공법적으로 표현할게요. 공법적으로 표현하면 분당이 평촌보다는 지구 단위가 더 잘 돼 있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와닿습니까? 예. 그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들어올 때 규제가 느슨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 심하게 들어올 때도 있겠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은 나중에 내용을 볼 건데 건물의 형태도 규제예요. 색깔도 규제한다. 색깔. 여기는 빨간색 칠해라 하면 빨간색 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유럽에 가면 유럽에 이태리나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데 가면 어떤 마을이 지붕 색깔이 똑같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구 단위 계획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거 봐봐. 전부 다 파란색이잖아. 그 자발적으로 했겠어? 규제겠어? 그죠? 어떤 누군가는 반드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빨간색을 칠하는 누군가가 하나 나온다니까요. 근데 빨간색이 없잖아. 왜? 규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규제가. 빨간색을 칠하는 순간에, 그죠? 제재가 있겠지. 그러니까 파란색을 칠하겠지.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유럽에 안 가봐도 됩니다. 요즘 여행 프로 엄청 많잖아. 지붕들의 색깔이나 벽돌 색깔들이 어떤 마을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마을이 이쁘면서 비슷하잖아. 무슨 색깔? 주로. 벽돌이 무슨 벽돌이 많아요? 그죠? 오렌지 색깔. 약간 완전 빨간 건 아닌데 그건 무슨 색이라지? 분홍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라지? 주홍색. 같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들이 많잖아. 아이가. 그게 그 마을이 신도시가 아니라니까. 천년된 마을이라니까, 그 마을이. 그 천년 전부터 그래 있었다니까. 그 왜 그랬을까? 그죠? 그래.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어떤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가면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작 해봐야 마을 가보면 벽화 몇 개 찍찍찍찍 발라놔놓고 그냥 사진 찍고 오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에 가가지고 500년 된 300년 된, 그죠? 1000년 된 건물들을 보고 일광하고 사진을 찍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상은 600년 된 도시를 우리가 30년 만에 박살내버렸습니다. 40년 만에. 지금 아파트로 다 바꿔뺐죠. 600년 된 도시 서울을 한 3, 40년 만에 전부 아파트로 싹 다 바꿔놨다니까요. 겨우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북촌 한옥마을밖에 없잖아요. 뭐 있노? 다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면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걸로 써있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꿈틀이. 마을라고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자, 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만으로도 토종의 합리화를 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 왜 그래? 수업 처음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규제만으로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만으로도 토종의 합리화를 깨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부족해.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이쁘게 개발하고 좀 더 특색이 있는 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뭐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특색에 맞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그 지구 단위가 지정된 곳의 특색에 맞는
하나의 개발 수요가 붙어버린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입고요, 화장을 하고 샤워를 해도 뽀송뽀송 하면서, 그죠? 미간 개선이 돼, 안 돼? 되죠? 이것만으로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 변화를 새로 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뭘 하는데요? 때로는. 그렇지. 성형을 하기도 하지. 그게 지구 다니기 얘기예요. 그게 지구 다니기라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만 먹고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지구 다니기라니까. 그럼 뭘 하게 돼요? 때로는 특식을 먹기도 하고 보약을 먹기도 하잖아. 그게 지구 다니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만 듣고도 실력 증진을 할 수가 있다니까,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로 때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 필요해? 특강이 필요한 거야, 특강이. 그게 지구 다니기라니까. 와,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대충 알아듣거든요. 이해됩니까? 네. 지구 단위 그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설명은 싹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리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요걸 이해했다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끔이야, 끔. 그러면, 먼저, 다시 할게. 봐봐.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잘라라. 어디에서? 지구가 뭔데? 단위로 만드는 무슨 계획이라고? 원리계죠. 왜 만드는데? 그러니까 토종의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하기 바쁜데 한마디로 하면 뭐 하려고?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러면 먼저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야 되겠죠. 어디를 이쁘게 할지 정했다니까. 성형수술하면 어디를 수술할지를 정해야 된다니까. 물론 다른 경우 뭐 대부분 다 해야 되지만은 아니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죠? 특강을 들으면 6과목을 다 들어야 될지, 공법만 들어야 될지, 민법이 약한지, 그 있다니까 대상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특강 들을 대상을 정해야지.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다 특강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실력이 안 되는 분도, 1차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2차 중에서 뭐 안 돼. 그 대상을 정해야 돼. 그럼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했어. 지정했다고 해서 이쁘지, 안 이쁘죠? 지정했다고 해서 이쁘지나? 그건 아니잖아. 특강 들을 대상을 정했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오나? 실력 증진이 되나?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쁘게 할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이쁘게 할지가 바로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만다 지정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쁘게 할 것인지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다 수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두 가지 테마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가지. 말은 관계, 지정하는 관계. 지정했지? 지정했다고 해서 이뻐져, 안 이뻐져? 안 이뻐지거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이뻐지는 방법. 그래서,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글자들이 하나씩 곱씹으시면 가야 돼요. 안 보이는 글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실력이 올라오는 거야. 41로 봐봐. 41. 41. 41. 찾았습니까? 5번 봐봐, 이제 보일 거야.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뭐 하는 거?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한 개 하고 또 뭐 하는 거 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쁘게 할지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이쁘게 한다고 했어 내가? 어디를? 그 일부 어딘데? 라고 하니까 일부가 어딘데? 이야기했잖아. 어디? 그 꿈틀이 개발 수요가 멈춰있는 곳, 꿈틀대는 곳,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52. 지금 옵니다, 이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여기 지정됩니다. 첫 번째 어디야? 용도지구.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세 번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뭐하는 곳? 해제되는 곳. 녹지를 뭐로 바꾼다?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곳 또는 새로이 도시로 뭐 되는 곳?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곳. 우리가 넣어줘, 그죠? 지금 보니까 좀 더 공통적인 게 뭐야? 공통적인 게 이거죠. 꿈틀이. 개발이 많은 곳. 꿈틀대는 곳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적 지정 보시면 맨 위에 한번 볼래요? 국장시도 대도시장, 국장시도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여기에 지정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꿈틀이의 어디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측에 보니까 의무적 지정이라고 나오죠. 바로 우측에 의무적, 여기는 지정을 할 수 있다겠습니까? 하야 한다입니까? 하야 하는 거죠. 똑같아요. 국장시도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하야 합니까? 하여야 합니다. 자, 보니까 어디요? 정비구역. 여러분, 정비구역은 아까 재량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측에? 좌측에? 재량에 있잖아. 그 3번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재량에 있어? 없어? 있죠. 4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3번. 4번에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 재량에 있었어? 없었어? 재량에. 8번에 있네. 8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나오잖아. 그 다음에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꾸는 변경하는 지역 5번. 5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8번에 있죠. 근데 이 아들이 요건을 갖추면 돼요. 요건이 우측에 있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더라? 10년이 지나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을 하는데 면적이 얼마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지역은 지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꿈틀이 중에서 어딘데라니까? 첫 번째 어디요? 정비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몇 년 지나더라? 10년.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꿈틀이가 되는데 면적이 얼마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러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재량이 의무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비도시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도시에도 뭐가 있다? 꿈틀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시험에서 한 7, 8년 전인가 나왔죠. 비도시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X 그게 답이죠. 비도시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비도시에도 꿈틀이가 있어 없어요? 있죠. 비도시 꿈틀이 어딘데요? 비도시가 뭐예요? 비도시가 뭐예요?
비도시가 뭐야? 도시가 아닌 곳 이러면 안 된다. 가만 안 된다네. 비도시가 뭐야? 비도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이 비도시 아이가? 도시는 주, 상, 공, 녹. 비도시라니까 촌. 그거는 밖에 있는 민간인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잖아요. 전문가잖아, 전문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 비도시라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라면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나오셔야지. 밖에 있는 민간인들이 도시라면 서울, 비도시라면 촌이라는 거. 그 밖에 있는 민간인들이고 여러분들 전문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도시에도 지구단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비도시에도 꿈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딘데? 비도시 꿈틀이가 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꿈틀이 어딘데? 그래, 계획관리. 그래서 계획관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획관리라니까. 외우는 거 아니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용도지구도 돼요. 비도시에 있는 용도지구 되는데, 용도지구 중에서 꿈틀이가 있어요. 용도지구 중에서 꿈틀이.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방화, 방제, 개발진흥, 칠학,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중에서 꿈틀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개발, 진흥지구. 자, 잘 들어야 돼. 용도지역을 설명하면서, 용도지구를 설명하면서 그런 기본 개념들이 앞에서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 뒤로 가면 갈수록 용어를 가지고 끌어와서 쓴다고 했죠. 근데 비도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도시라고 하니까 도시가 아닌 곳이지 뭐. 촌이지 뭐. 시골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앞에 배웠던 게 전부 다 무효입니다. 공법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공법이 너무 어려운 과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용도지구 21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용도지구 19개 개념 그걸 갖다가 마르고 닳도록 해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이런 말들을 무수히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런 글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죠?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투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읽히기 시작하냐면 내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늦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남는 시간에 개념과 용어 이런 것들을 자꾸 마르고 닳도록 익히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그 요건은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했어. 여기를 지정하는 거지. 여기를 지정했어. 그럼 이쁘지 안 이쁘죠? 그거는 아니에요. 이쁘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줘야 돼요? 이쁘지는 방법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설명은 다 드렸고. 지정 나왔죠? 지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어 놓을래요?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어디를 이쁘게 할 건데라고 하니까 쭉 넣어줘. 뭐로 적어 놓으면 돼? 꿈틀이. 꿈틀이.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수업할 때, 지구단위 수업할 때는 꿈틀이 사가지고 하나씩 먹으면서 수업했습니다. 기획을 오래 가져가라고. 진짜로. 저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얼마나 무수한 시간을 고민했겠습니까, 제가. 잠 안 자고. 물론 푹 잤지만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지구단위라는 걸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무수히 고민을 했겠죠. 그죠? 그걸 찾아낸 단어예요, 이거는. 꿈틀이. 지구단위 공통점. 꿈틀이. 이게 지정하더라. 그러고 지정해야 합니까? 여기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일부가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는 곳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하여는 것도 쉬워요, 이거는. 외우는 거, 외우기 쉬워요. 이러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정택 씨 공원에 놀러 가자면 돼요. 정택이 몇 살이냐면 10살. 얼마짜리 공원에 놀러 가자면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공원에 놀러 가면 돼요. 그럼 5개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다 전수해준다, 전부 다. 됐죠? 그럼 지정했지. 또, 비도시에도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도시 외의 지역은 오네. 도시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지정할 때 요건이 나오죠. 어디 지정할 수 있다고요? 계획관리죠. 그러니까 비도시에서 꿈틀이가 계획관리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비도시인데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지구는 어디가 된다고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죠. 끝.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내용이 뭐야? 지구단위 내용이 뭐야? 어디를 이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쁘게 할 것인지 적어놔. 지구단위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의 어떻게 이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쁘게 하는데 라고 하니까 넣어줘. 자, 이쁘게 하기 위해서요,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배치나 규모를 새로 정할 수 있어요. 기반 시설의 배치나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1단위 지역인 가로구역 단위의 택지 규모나 조성 계획을 새로 잡을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새로. 건폐율도 새로 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도 새로 정해요. 높이의 최고 최저한들을 새로 정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물의 높이를 새로 정할 수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도 새로 정하고요. 건축 제한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호텔 될까요? 안 될까요? 카지노.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가니까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지노가 있어요. 어디에? 제주도에 가니까. 관광특구거든. 그러니까 용도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라는 규제만으로 토지용의 합례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관광특구 그 일부만 이쁘게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건축 제한을 새로 합니다. 호텔 지을 수 있게끔. 단! 호텔 지을 때 너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너 마음대로 이상한 모양으로 지으면 안 되고 호텔 건물이 좀 폼 나야 돼. 색깔도 건축선도 새로 다 정해줍니다. 건물의 배치, 형태, 색깔, 뭐까지도, 건축선까지도. 어떤 곳에 가보면요, 지구 단위로 창틀 모양도 정해요. 창틀 모양을 일하면 폭파한다. 그래, 아칭을 해. 그럼 아칭을 해야 됩니다. 진짜. 안 그러면 사용성이 안 나와요. 허가도 안 내주고. 도면, 설계 도면 들어갈 때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색깔도 규제합니다. 여기는 베이지색으로 칠해라라고 하면 그 섹터는 가면 건물의 색깔이 베이지. 여러분 그 보게 될 건데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다세대가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건물 색깔이 내지는 타일 색깔이 비슷한 곳들이 있어요. 가보신 적 없습니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런 데도 있다니까. 그게 뭐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이나 경관, 교통 처리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이쁘지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들이 들어오는데, 자, 마지막으로 방법들이 들어오는데, 행위를 제한을 해야 될까요? 완화시켜줘야 될까요? 다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개발하는데 이쁘게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행위를 제한해야 될까? 완화를 시켜야 될까? 자, 손을 듭시다. 행위를 제한해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지금 요 적어놨다, 완화. 법에 좋겠지. 제한해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둘 다죠. 오해하면 안 돼요. 둘 다죠.
제한도 들어오고 완화도 되겠죠. 제한이 많을까요? 완화가 많을까요? 응? 훨씬 많죠. 이게 많은데 일부 규정을 뭐 한다? 풀어주자. 그래서 요 9개는 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9개. 몰라된다. 몰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외우는데 10초 걸린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저를 믿고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의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요 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그런 게 책이 있던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법 규정의 완화 규정만 두고 있다 이래 됩니다. OX 그 말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마무시한 규제가 붙는데 그 규제 중에서 요 9개는 특별히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봐요. 봐봐.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 용도 제한에서 건축 제한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위락 시설이 안 된다니까. 숙박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가지고 호텔 지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위락 시설인 카지노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완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완화 규정을 둘 수는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 말고는 기존의 규제대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특징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뭔지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오늘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완화되는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금방 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됐어. 지구단위 오늘 진짜 중요한 거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전부 일부 단위로 만드는 관리 계획이다. 왜 만드는데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일부 5군데는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비도시에도 지정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비도시. 용도지역상 어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어디? 개발진흥지구에. 자, 지정했다고 해서 이쁘지 안 이쁘죠? 안 이쁘지죠. 그래서 이쁘지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걸 뭘 한다고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봤죠. 용도지역을 바꾸기도 하고 기반 시설을 배치나 규모를 새로 정하기도 하고 건물의 배치, 형태, 색깔, 건축선,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환경, 경관, 교통처리계획 등등을 새로 넣어가지고 그 지역의 토지용 합리화, 즉 이뻐지는 방법을 우리가 구축을 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그런 이뻐지는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합니까? 완화시킵니까? 둘 다죠. 제한이 많아요? 완화가 많아요? 제한이 훨씬 많고 그 중에서 딱 국계법에서 3개, 건축법 5개, 주차장법상 그죠? 1개 규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 다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요거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다음 순환에 그다음에 요약집, 문제풀이 등등에 들어오면 여기 베이스만 딱 깔려 있으면 어떤 걸 던져줘도 안 무너집니다. 외우는 거는 금방 외우거든요. 책 한 권 금방 외워버리니까 외우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구 단위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의외의 문제가 나왔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고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발인가 조금 남았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순서로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식사 만나게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